달서구 의회는 지난 2일 열린 제307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비공개 회의를 무단으로 촬영해 개인 SNS에 게시한 이진환 기획재경위원장이 신상 발언을 했습니다. 지영민과 함께 만든 파크오페라 사문진 피아노 그 첫 번째 이야기가 지난 5일 사문진 상설야외 공연장에서 개최되었습니다. 달서구는 지난 4일 달서구청 대강당에서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 어르신 100명을 대상으로 2024 희망의 실버카 전달식을 진행했습니다. 제11회 달성군 이장연합회 화합 한마당이 지난 2일 송해공원 기세축구장에서 열렸습니다. 성서노인 종합복지관은 지난 2일 노인 디지털 포용을 위한 정책제안대회를 개최했습니다. 달성문화도시 화원 옥포 논공권역 문화오1장 프로그램의 일환인 가족문화나들이가 지난 1일 옥포 옥1호 들린공원에서 열렸습니다. 달성군의회 김보경 의원과 달서구의회 박종길 의원의 5분 발언이 있겠습니다. 비슬산 대견사 중창 10주년을 기념하는 음악회 가을소리가 10월 12일 오후 4시에 비슬산 자연휴양림 공영주차장에서 열립니다. 대구간 송미술관에서는 대관을 기념하여 국보 보물전 여세동보 세상함께 보배 삼화 전시를 12월 1일까지 운영합니다. 지역 주간지 푸른 신문의 10월 3일자 주요 기사를 소개해드립니다. 달서구 의회는 지난 2일 제307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비공개 회의를 무단 촬영해 개인 SNS에 게재한 이진환 기획재경위원장이 신상 발언을 가졌습니다. 달서구의회는 지난 2일 제30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진행했으며 박완규 의원 외 5명 의원의 5분 자유 발언 후 각 상임위원회별로 상정된 안건들을 의결했습니다. 이후 임미연 의원과 이진환 의원의 신상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진환 위원장의 건강 상태를 심히 염려하고 있습니다. 같은 동료 의원으로서 얼른 건강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다만 건강 때문에 위원장 직무에 영향이 미쳐서는 안 된다는 의견에 동의하였고 최근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 원만한 회의 진행이 불가하다고 판단하여 위원장직에서 스스로 물러나 회복과 성찰의 시간을 갖기를 권합니다. 이상 발언을 마칩니다. 이어 이진환 의원도 사퇴할 정도로 건강이 나쁘진 않다며 신상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제가 이 사건에 관련해서 정확하게 제가 느끼고 기억하는 대로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밴드에 늘 올리듯이 저만 나온 게 별 무리 없다는 생각에 2개를 찍어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그 업로드 시간이 길어갖고 제가 미리 업로드 결과를 확인 안 한 채 휴대폰을 닫고 충전을 시키고 그래서 바로 잤는데 그 다음날 회의에 왔습니다. 오고 카메라를 휴대폰을 펴갖고 회의를 진행하려고 하니까 모 의원으로부터 이의 제기가 있어갖고 저도 깜짝 놀라서 휴대폰을 열어갖고 그 자리에서 바로 밴드에 있는 영상 내용을 지웠습니다. 물론 올라간 영상에는 저를 찍은 화면은 저를 찍었습니다. 찍고 그 중간에 다른 의원님들이 발언한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그거는 정확히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 그런데 제 기억으로는 어떤 의원님들의 목소리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을 진실하게 사과를 수없이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제 잘못을, 제 과실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추후는 이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 방지가 없도록 여러분들께 약속드립니다. 제가 이 부분으로 해서 어떠한 처벌을 받는다면 달게 받겠습니다. 이 의원은 신상 발언에서 비공개 회의 무단 촬영 문제를 사과하며 전반기부터 잡음이 있었던 4번의 해외 연수 조사와 의회 기념품 지급의 문제점, 영상을 다운받아 전달한 인물에 대한 악의적 여부가 있었는지 투명하게 조사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로 인해 이 위원장은 윤리위원회에 회부돼 징계 절차를 기다리고 있으며
외유성 해외 연수에 이어 비공개 회의 영상 촬영 재개 문제까지 달서구 의회에 대한 주민들의 불신이 쉽게 가라앉지 않은 가운데 앞으로의 구의회의 행보에 달서구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지영민과 함께 만든 파크 오페라 사문진 피아노 그 첫 번째 이야기가 지난 5일 사문진 상설야외 공연장에서 개최됐습니다. 이번 행사는 1만여 명의 지영민과 문화예술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진행됐습니다. 특히 이날 120여 명의 출연진은 가을밤을 오페라로 물들이는 장관을 연출했으며 일반 시민들이 참여했다고는 믿기 힘들 정도의 공연이었다는 평을 들었습니다. 또한 같은 장소에서 이날 열린 2024 달성 가족문화축제에 참여한 가족들이 저녁에 오페라를 관람하며 가족 단위로 방문한 지역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달성군에서 올해 처음 선보인 시민 참여형 파크 오페라는 시민 참여에 중점을 둔 만큼 성악과를 졸업한 뒤 경력이 단절된 시민부터 취미 활동으로 음악을 접하여 진지하게 배우고 있는 시민까지 또 가정주부에서 달성군의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사장님까지 직업과 나이, 전공 등을 가리지 않고 다양한 시민들이 참여하여 행사의 의미를 더했습니다. 최재훈 달성군수는 이번에 처음으로 기획한 시민 참여형 파크 오페라 사문진 피아노 그 첫 번째 이야기가 달성군의 새로운 대표 콘텐츠가 되길 바란다고 말하고 지속적으로 매력적인 콘텐츠를 발굴해 달성군을 문화 창조의 중심지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전했습니다. 달서구는 지난 4일 달서구청 대강당에서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 어르신 100명을 대상으로 2024 희망의 실버카 전달식을 가졌습니다. 이번 희망의 실버카 사업은 생애 주기형 맞춤형 복지 사업의 일환으로 지역의 어르신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2014년부터 현재까지 매년 실행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달서구와 달서구 사회복지관협회가 주최하고 희성전자의 후원으로 진행됐습니다. 실버카이 지원은 우리 어르신들 정말 필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이 실버카 지원으로 해서 우리 달서구 한층 더 행복하고 보람된 그런 달서구가 계속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희 희성전자는 대구에서 50년 업력을 가지고 있는 대구 지역회사로서 계속적으로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소정의 선물이지만 어르신들 또 청소년들한테도 좋은 도움이 될 수 있는 사회공헌 활동을 더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날씨가 추워지니까 감기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 선정된 100명의 어르신은 동행정복지센터와 성서종합사회복지관을 포함한 6곳의 복지관 추천을 통해 선정됐으며 2014년부터 10년 동안 총 1346명의 어르신들에게 실버카를 지원받았습니다. 제11회 달성군 이장연합회 화합한마당이 지난 2일 송해공원 기세축구장에서 열렸습니다. 최재훈 달성군수를 비롯한 기관, 사회단체장들과 이장연합회원 등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화합한마당 행사는 유공표창과 체육경기, 노래자랑 등을 통해 화합과 단합을 도모했습니다. 특히 읍면별 체육경기 시간에는 줄다리기, 이어달리기 등 다양한 경기가 펼쳐져 회원들이 화합하고 한마음으로 소통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서석과 달성군 이장연합회 회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이장들이 상호간 화합하고 행정의 최일선에서 업무를 담당한다는 자부심을 갖고 달성군 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다하자고 말했습니다. 한편 최재훈 달성군수는 주민과 행정의 가교 역할을 충실히 해내고 있는 이장님들이 이번 행사를 계기로 회원 간 단합뿐만 아니라 군정 발전과 더불어 지역사회 발전의 주축이 되어주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성서노인종합복지관은 지난 2일 노인 디지털 포용을 위한 정책 제안 대회를 가졌습니다. 이번 대회는 키오스크 사용에 대한 어려움을 공론화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모아 지역사회에 전달하고자 마련됐으며 성서노인종합복지관과 달서 강창마을방송국의 공동주관으로 진행됐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김기열 달서구의회 의원, 달서구청 담당 공무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선임연구원, 올해 키오스크를 배우고 직접 체험한 키다리봉사단 어르신 등 35명이 참여했습니다. 키오스크를 배우고 체험한 키다리봉사단에서 4개의 조로 나누어 키오스크의 개선 방안과 기대 효과를 담은 정책 발표와 토론을 가졌습니다. 교육을 통해 받은 어르신들이 한 목소리로 말씀하셨던 어려움 중 하나는 바로 뒤에 사람들이 기다릴 때 느끼는 압박감이었습니다. 키오스크를 사용하는 동안 뒤에서 기다리는 사람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워 중간에 사용을 포기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이는 우리 어르신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기기를 사용하는 모든 사회적 약자가 겪을 수 있는 공통된 불편함이라는 것을 이처럼 키오스크 사용 약자를 위한 느린 키오스크 라인 설치, 글자 크기 조절, 키오스크 사용 인식 개선 캠페인 등 다양한 의견이 제안됐습니다. 현장에서 어르신분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는지 얘기를 들을 수 있어서 정말 좋았고, 오늘 나온 의견들은 저희가 정책적으로 어떻게 반영할 수 있을지 깊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승리 달서구청 어르신장애인과 과장은 매장에서 매출 증대를 위해 키오스크를 사용하는 부분이라 관에서 매뉴얼 개선 요구가 어렵지만 느린 키오스크 라인 설치는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이라 생각한다며 키오스크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분들을 위한 배려와 인식 개선 캠페인을 통해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조재경 관장은 노인들이 살기 좋고 편리한 세상을 위해 목소리를 내고 함께 노력할 때 어른들이 중심에 서 있는 행복한 세상이 올 것이라며 어른들이 존경받는 아름다운 세상을 함께 만들어 가길 바란다고 말하며 행사를 마무리했습니다. 달성문화도시 화원, 옥포, 농군권역, 문화5일장 프로그램의 일환인 가족문화 나들이가 지난 1일 옥포 1호 근린공원에서 열렸습니다. 달성문화도시센터, 달성문화도시가 주관하는 달성군 화원, 옥포, 농군권역, 문화5일장 가족문화 나들이는 지역 예술인들의 활발한 활동으로 거리문화 공연과 전시를 활성화하고 주민과 함께 어우러지는 문화의 장으로 마련됐습니다. 오늘 여기 옥포 1호 공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가족문화 나들이는요, 저희 특별 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찾아가는 문화 5일장에 속해져 있는 사업입니다. 하원, 옥포, 농공군역 곳곳을 찾아다니며 문화를 배달하는 그러한 사업을 벌이고 있는데요. 오늘은 특히 이곳 옥포는 신도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가족 문화로서 친환경을 주제로서 지금 저희들이 진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많이 나와주셔가지고요, 정말 감사하고 또 감사한데요. 앞으로도 많은 프로그램들이 진행될 예정이니까 많이 아껴주시고 사랑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동화책 클래식 음악회, 가족 매직 콘서트, 신나는 밴드의 연주 등 다채로운 공연이 펼쳐졌으며 체험 부스에서는 캘리그라피로 만드는 우리 집 가훈, 알록달록 과일 무드 등 만들기, 양말목 꽃키링 만들기, 스텐실 아트 가방 만들기, 스칸디아모스 가족 액자 만들기, 미션 달성 전통놀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돼 행사에 참여한 지역민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했습니다. 한편 프로그램에 참여한 지역민은 앞으로도 가까운 우리 지역에서 이런 문화체험이 많았으면 좋겠다며 참여할 기회를 준 달성문화도시에 감사하다고 전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달성군 의원 김보경입니다. 먼저 하반기 의회 개원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가을은 결실의 계절이자 새로운 도전과 성장을 위한 출발선이기도 합니다. 또한 신학기가 시작되는 시기로 우리 사회 곳곳에서 새롭고 힘찬 발걸음이 느껴지는 때이기도 합니다. 이와 더불어서 달성군 의회에서도 중요한 변화의 발걸음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바로 상임위원회의 출범입니다.
의회 핵심 임무를 수행할 상임위원회의 출범과 함께 우리 달승근 의회와 집행부가 나갈 방향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사전적인 내용이기도 합니다만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방자치와 분권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지방의회 역할은 점점 중요해집니다. 그 중심에는 상임위원회와 전문위원들의 역할이 있습니다. 상임위원회는 의회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설립된 기구입니다. 각 분야의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서 의사결정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의회의 핵심 기능을 담당하기도 하죠. 상임위원회는 예산 심의, 조례안 검토, 행정감사를 비롯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며 이를 통해서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합니다. 분야별로 상임위원회가 구성됨으로써 전문성과 효율성이 제고되고 이를 통해 의회의 의사결정 과정이 더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상임위원회 활동 성공의 여부는 전문위원회 역할에 크게 의존합니다. 위원회에 상정되는 의안들은 전문위원들이 검토 보고가 필수적인 단계입니다. 전문위원은 해당 분야의 전문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상임위원회 심의 과정에 중요한 자문 역할을 수행하고 상임위원들에게 정확한 정보와 분석을 제공하여 의사결정의 질을 높이고 복잡한 사안들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러한 역할을 통해서 상임위원회가 논의가 더욱 깊이가 있고 실질적인 결과를 돌출할 수 있게 됩니다. 저는 우리 상임위원회와 전문위원 역할을 관련하여 몇 가지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전문위원회의 교육과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확대해야 되고 이는 최신 법률 정책 변화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고 전문위원들 역량을 유지하는 데 이바지할 것입니다. 상임위원회와 전문위원, 집행기관의 소통을 강화하여 실질적인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 역할들은 집행부의 운영과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상임위원회는 전문위원회의 자문을 통해서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정책 제안이 가능해지며 전문위원회의 연구 결과는 집행부의 정책 결정에도 중요한 참고 자료로 사용될 것입니다. 따라서 집행기관은 의회의 자료 요청 시 조례나 동의안 그리고 예산안에 대한 자료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출해서 의회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협력하는 자세를 기대합니다. 상임위원회의 출범은 달성군 의회의 도약을 위한 중요한 기틀이 될 것입니다. 상임위 출범 초기부터 이러한 역할과 기능이 잘 정립되고 준비되어야만 지방의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궁극적으로는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이를 발전시키기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2912 252동 신당동 출신 박종결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지난 1차 정례 기간 심의했던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운용 계획 변경과 관련하여 정확한 미래 예측을 통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재정 운용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그 대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달서구 재정 운영에 있어서 문제 중에 하나는 과다한 예비비 편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군은 매년 약 200억 원 이상의 예비비를 편성한 후 대부분 집행하지 않고 순색의 잉여금으로 전환하여 다음 연도의 여유 재원으로 활용해 왔습니다. 예비비 과다는 불용액 과다와 지방의회의 집행부 통제 약화라는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지나치게 많은 금액을 예비비로 편성하는 관례로 인해 결산에서 많은 금액이 순세계 잉여금으로 처리되고 다시 다음 연도에 일반 세입으로 편성되고 또다시 예비비로 편성하는 잘못된 관행이 연례적으로 반복되어 왔습니다. 달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여의재원의 통합적 관리를 위해 설치되었으며 2021년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개정의 기금이 적립되기 시작하여 2022 회계연도 결산 후 발생한 일반회계 순세계 잉여금 중 약 256억 원을 2023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 개정에 전입하였습니다. 2023년 회계연도 경우 일반회계 예비비는 약 81억 원으로 결산되었는데 2023 회계연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기금 적립으로 인한 예비비는 결산액이 현저하게 줄어들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비비 축소는 과다한 예비비 및 불용액이라는 그릇된 관행에서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있어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비비 축소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합리적 운영과 함께 이루어질 때 비로소 재정운용 개선이라는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집행부의 예산 운용 실태를 보면 달서구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고 있는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지난 5월에 집행부에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재정안정화 개정에 예치되어 있는 적립금 약 256억 원 중 166억 원을 감액하여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변경하였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 개정의 기금을 적립한 지 불과 1년 만에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것을 보면서 그동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적립의 필요성을 주장했던 저로서는 우리의 재정운용이 통합적 체계적 운영보다는 주먹구구식 운영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아 안타까움이 큽니다. 그리고 어려운 과정을 통하여 적립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적립된 기간도 짧고 현재 대구시의 다른 구군과 비교해도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임에도 불구하고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집행해야 할 만큼 우리국의 재정운용이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 매우 우려가 됩니다. 저는 지난 2년 동안 이 본회의장 발언 때에서 몇 차례에 걸쳐 5분 자유 발언, 구정질문, 의사진행 발언을 통하여 우리국 재정 운용에 대한 우려를 말씀드리고 재정 운용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에 대한 제안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당시 예측했던 우려가 최근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에는 순세계 잉여금과 조정교부금을 대부분 본예산에 편성했기 때문에 여유재원이 턱없이 부족한 상태이며 지난해와 단순 비교해도 올해는 훨씬 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도 마찬가지로 전망은 밝지 않습니다. 내년 지방세 수입은 늘어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사회복지비 비율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은 우리가 부담해야 하는 보조사업비와 민간위탁금의 증가는 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국의 큰 부담으로 작용될 것입니다. 이러한 재정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재정운용과 관련한 두 가지 방안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국의 재정운용 현황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면밀하게 검토해 볼 수 있는 TF팀 구성을 심도 있게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지금은 재정 관련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된 논의 구조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둘째, 우리국 재정의 건전성을 담보하기 위해 필요한 연구 용역을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와 대구시가 긴축 재정을 실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국도 건전한 재정 운영의 방향을 모색해야 하는 중요한 시점에 서 있는 만큼 용역을 통하여 올바른 방향을 찾아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연구에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합리적인 관리 및 운영에 대한 연구도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달서구의 재정 문제를 다루는 폭넓은 논의 구조 마련 및 심도 있는 논의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빛의 대견사 중창 10주년을 기념하는 음악회 가을소리가 10월 12일 오후 4시 빛의 자연휴양림 공영주차장에서 열립니다. 이번 음악회에는 가수 정미, 국악인 박예리, 민요 가수 김수연과 광민진, 지휘자 김현호와 영남 국악 관현악단, 놀이광대, 엄선민 서울무용단 등
다양한 아티스트들이 출연해 풍성한 무대를 선사할 예정입니다. 대견사는 일제강점기 폐사된 후 2014년 3월 1일 100여 년 만에 다시 중창되었으며 이번 음악회는 그 10주년을 기념하는 의미 깊은 자리입니다. 포근한 햇빛과 시원한 가을바람 속에서 비슬산의 아름다운 자연과 어우러진 가을의 소리를 만끽할 수 있는 특별한 이번 공연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대구 간송미술관에서는 개관 기념으로 국보 보물전 여세동보 세상 함께 보배 삼아 전시를 12월 1일까지 운영합니다. 이번 전시에는 훈민정음의 원리와 예시를 담은 훈민정음 해례본이 전시되어 있어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한글날을 기념하여 10월 5일부터 12일까지 특별 교육 프로그램이 마련되었으며 10월 8일부터 11일까지는 내가 쓰는 훈민정음 용절의 체험 프로그램이 10월 5일과 12일에는 글쓰기 워크숍 내가 쓰는 훈민정음이 진행됩니다. 전인건 대구 간송미술관장은 훈민정음 해례본이 전시되는 경우는 드문데 이번 전시와 프로그램을 통해 한글의 가치를 되새기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습니다. 지영님과 함께하는 지역 주간지 푸른신문의 10월 3일자 금주의 주요 기사입니다. 이번 주 푸른신문에는 어떤 기사들이 있는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먼저 달서구 소식입니다. 첫 번째는 2024 달서어맛축제 대표 음식문화축제가 10월 19일까지 개최한다는 소식입니다. 달서구가 10월 19일까지 먹거리 골목 3곳에서 2024 달서어맛축제를 개최합니다. 달서구가 먹거리 골목의 특색을 살린 음식문화축제 개최로 골목 외식 상권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2024 달서어맛축제를 9월 27일 도안동 수박골 웰빙 음식거리, 10월 5일 호림동 모다 음식문화거리, 10월 19일 장기동 장기 먹거리촌에서 축제를 진행합니다. 이번 맛축제는 달서구의 대표 음식문화축제답게 달서 우수식품관, 선사시대 테마 메뉴 달서의 새로운 맛전시관을 운영합니다. 10월 5일은 외국인 근로자와 유학생이 많은 모다 음식문화거리는 대명 유수지 맹꽁이가 연상되는 연두색을 테마로 하여 외국 전통 공연 및 음식 체험, 달서 우수식품 테마관 등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10월 19일 장기 먹거리촌은 대규모 아파트 단지의 가족 단위 방문객을 집중 공략해 엄마 아빠의 어릴 적 음식 놀이 체험, 가족 레크레이션 등 어른아이 모두가 동심으로 돌아가 즐길 수 있는 음식과 게임 체험 프로그램으로 운영됩니다. 두 번째는 송년일동 안전협의체 현장 맞춤형 찾아가는 안전교육을 진행한 소식입니다. 달서구 송년일동 안전협의체가 9월 관내 어린이집과 경로당 10개소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안전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교육은 안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사고 대처 능력 향상과 일상 속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것을 목표로 마련됐습니다. 이은주 안전협의체 위원장은 찾아가는 교육을 통해 안전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과 역량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다음은 달성군 소식입니다. 첫 번째는 차량 번호판 영치 문자 알림 서비스를 시행 중인 소식입니다. 달성군이 지난달 25일 대구시 최초로 차량 번호판 영치 상황을 차주에게 실시간으로 알리는 문자 알림 서비스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번 문자 알림 서비스는 차주가 체납세를 빠르게 납부해 번호판을 즉시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조세 저항을 최소화하고 행정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됐습니다. 달성군은 절차상의 어려움을 보완할 수 있도록 번호판 영치 작업 시
차량에 표시된 운행자의 최신 연락처로 즉시 영치 사실을 통보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체납자는 원활한 생업 및 일상 활동을 위해 체납세를 제때 납부하는 등 신속한 대처가 가능합니다. 담당 직관과 소통하며 체납 이후 납부 방법 등을 빠르게 문의해 체납 처분으로 인한 불편한 감정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문자 알림 서비스 시행 후 달성군의 영치 차량 당일 현금 징수율은 시행 전 대비 70에서 80%로 높아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영치 작업이 완료되기 전 밀린 자동차세를 납부할 시 번호판을 원상태로 다시 부착하기 때문에 민원인이 번호판을 찾기 위해 군청에 직접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도 줄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국립배구과학관 전시해설 신규 프로그램을 실시한다는 소식입니다. 국립배구과학관은 순회해설에 대한 수요 증가와 단체 관람객을 위한 해설 서비스 강화를 위해 신규 해설 프로그램을 추가해 운영합니다. 신규 해설 프로그램은 추석 연휴인 지난달 14일에서 20일 시범 운영을 시작해 지난달 21일부터 본격적으로 상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규 해설 프로그램은 단체 관람객을 대상으로 과학관의 대표 전시품 및 상설 전시 1해서사관의 주요 전시품과 관람 동선을 소개하는 웰컴 해설과 리뉴얼된 신규 전시관의 전시품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상설 전시 시간 정복입니다. 신규 전시 해설 프로그램은 사전 예약 없이 누구나 현장에서 참여가 가능하며 해설 후 질의응답을 통해 과학관에 대해 질문할 수 있습니다. 국립배구과학관은 끊임없는 신규 해설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을 통해 과학기술문화 대중화에 앞장서고 과학의 즐거움을 선사할 것입니다. 국립배구과학관에서는 신규 해설 프로그램 이외에도 다양한 전시 해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참여를 원할 경우 과학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교육 소식입니다. 첫 번째는 생명과 우정의 가치, 학교에서 배우다. 용산중학교가 생명 존중 교육 및 친구사랑 교육 주간을 운영한 소식입니다. 대구 용산중학교는 지난달 9일부터 13일까지 생명과 우정의 가치를 배우는 생명 존중 교육 및 친구사랑 교육 주간을 운영했습니다. 이번 교육 주간은 생명의 소중함과 친구 간의 상호 존중을 강조하며 학생들이 더 나은 교육 관계를 형성하고 서로를 배려하는 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운영됐습니다. 특히 지난 9월 10일 세계 자살 예방의 날을 맞아 달서구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연계하여 자살 예방 및 기분장애이해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학생들에게 생명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자살 위험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를 제작 배부하는 등 학생들의 정신건강을 지키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이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학생자치회를 중심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습니다. 숏폼 챌린지 영상대회는 친구와 함께하는 순간을 짧은 영상으로 기록하여 창의성과 우정을 동시에 보여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으며 내 손을 잡아 챌린지에서는 서로에게 따뜻한 글을 적어 전하는 뜻깊은 활동이 이어졌습니다. 공감 메모존에서는 친구에게 보내는 응원의 문구를 적어 포토존에 게시하여 서로를 격려하고 지지하는 문화를 확산시켰습니다. 학생회장 이은지 학생은 이번 교육 주간을 통해 친구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끼고 함께 성장하는 기회를 갖게 되어 뜻깊었다라며 소감을 밝혔습니다. 두 번째는 왕선중 28학생 문학상 전국 공모전에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수상한 소식입니다. 왕선중학교는 제14회 28학생 문학상 전국 공모전에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수상자를 배출했습니다. 28학생 문학상 전국 공모전은 28 민주운동 기념사업회에서 28 민주운동을 기념하기 위해 개최하는 행사로 왕선중은 대상 1명, 금상 1명, 금상 2명, 단체상 등
모두 25명이 수상의 기쁨을 누렸습니다. 왕선중은 지난해에도 금상, 은상, 동상, 지도교사상, 단체상 등을 수상하며 우수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대상 수상자인 3학년 김시윤 학생은 2.28 민주화운동을 다른 사물에 빗대어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이 좋은 결과를 가져온 것 같다. 내년에도 많은 학생들이 도전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안영희 국어교사는 학생들로 하여금 민주화의 시발점이자 대구 지역의 큰 역사적 사건인 2.28 민주화운동의 의미와 취지를 알게 하고 싶었다. 특히 글쓰기 활동을 통해 역사적 사건에 관한 자기 생각을 문학적으로 표현하도록 지도하는 데 힘썼다고 참여 소감을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10월 3일자 푸른신문의 주요 기사들을 돌아봤습니다. 푸른신문은 이웃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고 아름다운 사회를 조성해 지역사회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칭찬 릴레이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온 세상이 칭찬과 격려로 넘쳐나는 그날까지 푸른신문의 칭찬 릴레이 코너에 지역민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금주의 푸른신문이었습니다. 달서구가 3일 월광수변공원에서 작곡가 박태준 명예도로 지정을 기념하는 찾아가는 문화 콘서트를 개최했습니다. 달서구가 우리나라 최초의 가고 동무생각의 작곡가 박태준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명예도로를 부여했습니다. 박태준길 명예도로는 선생의 흉상이 위치하고 있는 월광수변공원 인근 도로 1.2km로 달서구에서 명예도로명을 부여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명예도로명은 실제 주소로 사용되지는 않지만 지역 사회와 관련된 인물의 사회적, 공헌도, 공익성, 상징성 등을 고려해 지방자치단체장이 5년간 지정할 수 있습니다. 10월 3일 월광수변공원 작곡가 박태준 흉상 앞에서 진행한 기념식은 명판 제막식과 함께 명예도로 지정을 기념하는 찾아가는 문화 콘서트 행사도 같이 개최했습니다. 박태준 기념사업회와 공동으로 진행된 이번 콘서트는 많은 성악가들이 참석해 박태준 선생이 작곡한 청라언덕, 동무생각 등 주옥 같은 노래 선물로 주민들에게 깊은 울림을 선사했습니다. 2024 대구예술상 문인 부문에서 푸른방송 직원 김영범 씨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대구예술상은 대구예총이 2002년에 제정하여 지역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한 예술인들을 격려하고 기념하는 상으로 매년 시상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상식은 10월 3일 오후 5시 30분 코오롱 야외음악당에서 개최된 대구예술제 개막식과 함께 진행되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전시 부문에서는 대구건축가회 김영태 건축사, 공연 부문에서는 대구국악협회 소속 한국무용가 백경우가 각각 대상을 수상했으며 문인 부문 수상자는 김형범 씨가 선정되었습니다. 김형범 씨는 대구 문인협회 부회장과 대구 시인협회 이사를 역임하고 있으며 푸른신문 문화 코너에서 시를 연재하는 등 지역 문학계에서 활발히 활동해왔습니다. 그는 2010년 문학 잡지 사람과 문학으로 등단하여 시집 내 꽃밭을 누가 흔드는가를 출간한 바 있습니다. 한편 대구 문학계에서 진행 중인 대구 대표 문학인 백인 작품 야외 전시회가 성엄리에 열리고 있습니다. 9월부터 성당못, 김광석길, 송해공원 등에서 순회 전시되었으며 10월 7일부터 14일까지는 수성못에서 열립니다. 김형범 추진위원장은 책 나누기 행사와 시 낭송회, 버스킹 등을 통해 시민들이 문학의 품격을 체험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감을 전했습니다. 달성구는 지역자활센터 일자리 창출 자활사업으로 보건복지부 2024년 지역자활센터 경영평가 우수기관으로 지난달 24일 선정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경영평가는 저소득층의 일자리 창출과 자활 능력을 높여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자활사업 운영평가로 전국 250개 지역자활센터를 대상으로 2023년 참여자 증감률, 수익금 및 매출액 등의 성과를 인정받아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달성군 지역자활센터는 친환경 자활사업단 에코워싱 등 17개 자활사업단 및 자활기업을 운영 지원 중이고
저소득 150명 참여자에게 다양한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고 취업과 창업에 필요한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질환자, 장애인 등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분들에게 가사 간병 방문, 장애인 활동 사업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달성구는 2023년 국비 등 예산 부족으로 자활사업단 참여를 당초 12개월에서 1개월 당겨 11개월로 종료하면서도 2023년 지자체 합동평가 참여자의 자활성 공률 부분에서 11월 기준으로 목표치를 달성하는 등 평가에 두각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강서 소방서는 30일 달서구 이곡동 소재 AW 호텔에서 숙박시설 화재 대비 현지 적응 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훈련에는 소방공무원 30명, 관계인 10명과 고가사다리차 등 소방차량 8대를 동원하여 숙박시설 내 화재 발생에 따른 화재 진압과 인명 대피 유도, 인명구조 훈련 등을 실시했습니다. 훈련 내용은 숙박시설 내 소방시설 활용, 특수차량 부서 위치 확보 및 전개, 공기안전 매트 전개 위치 확인, 관계인, 교육 및 홍보 등으로 진행했습니다. 숙박시설은 불특정 다수인이 사용하고 복도식 구조로 내부가 복잡하여 화재 발생 시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으며 최근 실제로 숙박시설 화재로 인해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강서 소방서장은 숙박시설뿐만 아니라 다양한 시설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현지 적응 훈련을 통해 유사시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겠다고 전했습니다.